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권리 분석 사례 가운데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대항력이 과연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등기부 등본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안전한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매물 건명세서에 표시된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 그리고 보증금의 액수, 이 세 가지 정보 사이에 숨어있는 시간의 흐름과 권리 변동을 면밀히 추적해야만 진정한 권리 분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한 명의 동일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중간에 보증금을 올려준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권리 분석의 난도는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처음 임차인이 입주할 당시에는 그 주택에 아무런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누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마쳤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어 강력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처음 계약을 한 후 2년이 흘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무렵 임대인의 요청으로 보증금을 올려주는 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임대인이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간 순서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가장 먼저 임차인의 최초 전입과 확정일자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뒤로 근저당권 설정이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새로운 확정일자가 추가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이 주택이 경매에 붙여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은 과연 보증금 전액에 대해 유효한 것일까요? 아니면 일부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다룰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매우 명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한 임차인이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처음 받은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은 최초 계약 당시의 보증금 액수에 한해서만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중에 올려준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결코 한 덩어리로 묶여 일괄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인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임차인이 처음에 1억 원의 보증금으로 입주를 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두었다고 가정합시다. 이후 2년이 지나 보증금을 5천만 원 증액해 총 1억 5천만 원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은행 근저당권이 1억 원 설정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최초 보증금 1억 원은 근저당권보다 앞선 선순위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증액한 5천만 원은 근저당권보다 뒤에 자리한 후순위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법리가 등장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그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임차인의 선순위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이 처음 1억 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처음 1억 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증액된 5천만 원 부분은 배당 절차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충분히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보호받는 보증금과 보호받지 못하는 보증금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즉 근저당권자나 후순위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균형 잡힌 판단입니다. 만약 처음 받아둔 확정일자만 가지고 나중에 올려준 보증금까지 무제한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면 중간에 담보를 잡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신중히 확인하고 담보 가치를 산정한 채권자에게 사후적으로 발생한 임대차 변경 사항이 영향을 미친다면 거래 안전이 심각하게 흔들리겠지요. 그래서 우리 법은 시간의 순서라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매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각물 건명세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정보를 단순히 한 줄로 읽어 내려가지 말고 입주 시점과 확정일자, 보증금 액수의 변동 가능성을 함께 추적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처음 입주한 이후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다면 그 사이에 보증금이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확정일자가 2개 이상 표시되어 있거나 임차인의 신고된 보증금 액수가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면 재계약을 통한 증액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신고서나 배당요구 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최초 계약서와 재계약서가 모두 제출되어 있다면 권리 분석의 단서를 잡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재계약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지 않은 채 기존 계약서만 보관해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장 조사를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면서 기존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돌려주고 새로운 계약서만 작성한 뒤 그 새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칫 임차인의 최초 확정일자 효력이 사라지고 새로운 계약서의 확정일자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초 1억 원에 대한 선순위 지위마저 잃어버리고 보증금 전체가 근저당권 뒤로 밀려나 버리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며 동시에 경매 입찰자에게는 권리관계가 한층 단순해지는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증액하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한 상태에서 증액 부분만을 별도로 기재한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새 계약서에 별도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아 그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권리가 발견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그 권리의 말소를 요구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보증금 증액 자체를 다시 고민해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약사항에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조항을 명확히 기입해 두는 것도 매우 유효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부분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된 경우, 즉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증금 액수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합의해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증액분 재확정일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과 명시적 재계약은 권리 분석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그 보증금 가운데 일부를 다른 모든 권리에 앞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우선 변제권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는 어디까지나 그 임차인의 실제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소액 임차인 범위에 들어갔다가도 보증금을 증액한 결과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보호 자격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임차인이라면 재계약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 또 하나 유의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기존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거나 분실했다고 주장하면서 새 계약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자료를 활용하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준으로 과거에 부여받은 확정일자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본인의 주장과 별개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주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별도의 확정일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임차인의 권리는 분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동일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재계약과 보증금 증액이라는 행위 하나로 권리관계가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한 명의 임차인이 한 채의 주택에서 평온하게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한 두 개의 권리가 서로 다른 운명을 안고 공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매라는 절차는 바로 이 시점의 차이를 가차없이 드러내고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한 사람의 임차인이라는 외형에 속아 보증금 전체가 동일한 순위로 보호받을 것이라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화려한 외관에 가려진 권리관계의 미세한 균열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한 줄, 매각물 건명세서의 한 칸, 임대차 계약서의 한 글자가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의 손실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임차인의 재계약과 보증금 증액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권리 분석을 게을리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입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임차인의 권리관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신중한 분석이야말로 안전한 낙찰의 가장 든든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